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월가 투자 의견 상향에 8% 가까이 반등. 테슬라의 주가가 전날 52주 최저치를 찍은 뒤 8% 가까이 반등했다. 시티그룹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신규 생산 공장 후보지라고 언급한 영향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23일 7.82% 오른 183.2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166.18달러로 52주 신저가를 찍었으나 하루 뒤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이날 반등은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시티그룹은 이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41.33달러에서 176달러로 높여 잡았다. 테슬라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 하락으로 테슬라의 단기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균형을 맞춘 것을 이유로 들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에만 25%, 올 초 이후 52% 하락한 상태다. 중립으로 한 단계 올리긴 했지만 매수 의견까지 상향되려면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전망이다. 시티그룹은 매수 의견으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중국과 유럽을 데이터를 포함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 총마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등에서 더 신뢰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FSD는 테슬라의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테슬라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이 옵션을 판매한다. 선불로 구매할 경우 12,000달러,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199달러를 내야 한다. FSD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핸들에 손을 올려놓아야 한다.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차량 구매자 가운데 몇 %가 FSD를 사용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머스크 CEO가 아시아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가를 견인했다. 머스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도중 아시아의 신규 기가팩토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면 한국이 최고 후보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부각된 것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테슬라의 개인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인 레오 코그아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속한 자사주 매입으로 테슬라 주가가 현재 가치가 없는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자사주 매입의 1% 세금 부과가 시작되기 전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특히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는 테슬라가 내년에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의미 있는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어떻게 나올까? 물리 버튼 사라진다 전망.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맥루머스 등 현지 매체는 아이폰 15 프로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탑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과거 아이폰 7, 아이폰 8 시리즈에서 적용됐던 버튼 방식이다. 홈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살짝 터치만 해도 탭틱 엔진으로 마치 버튼이 눌린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던 버튼이다. 매체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솔리드 스테이트 음량 전원 버튼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를 위해 추가로 탭틱 엔진을 2개 더 탑재해 버튼을 탑재만 해도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포스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버튼은 물리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이나 고장 확률이 줄어든다. 방진 방수에도 더 강해 내구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폰 15 표준 모델에는 기존처럼 기계식 버튼이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선더볼트를 채택할 전망이다. 선더볼트는 애플 의뢰로 인텔이 개발한 차세대 전송 인터페이스로 USB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아이폰 15부터는 USB-C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5는 아이폰 14 대비 10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홍콩 물류센터 대만으로 이전 계획.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해 설립할 계획이라고 대만 매체 테크뉴스가 보도했다. 왕메이와 대만 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에서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황런신과 면담한 후 황런신 CEO도 대만을 방문했다. 왕메이와 장관이 엔비디아 본사 방문 당시 황런신 CEO는 앞으로 반도체 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왕메이와 장관은 엔비디아의 물류센터는 홍콩에 설립했고 현지 정부는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와 대만에서 물류센터 설립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엔비디아는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옮겨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만 경제부와 재정부는 엔비디아가 대만에서의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 세금 감면 등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이며 대만의 수많은 컴퓨터 생산 기업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대만의 물류센터를 설립하면 산업망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엔비디아 등 해외 기업들은 대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의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왕메이와 장관은 대만이 중국의 제재나 공격을 당하면 세계 각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중국의 행동은 해외 기업의 투자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물류센터 외에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거물 네덜란드 아짐은 대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아짐이 대만에서 보유한 직원 수는 4,50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도 타이난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며 해당 공장은 25일 착공할 예정이다. 왕메이와 장관은 해외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협력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팹에 320억 달러 투자해 1나노미터 칩 개발 박차. 대만의 한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TSMC가 이미 2020년대 하반기에 1나노미터급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션 종친 대만 부총리는 이코노믹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나노미터급 생산 노드를 사용하여 칩을 만들 TSMC 팹이 타오위안 근처 롱탄과학공원 근처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TSMC의 계획은 공식화되어야 하고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가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지만 이미 대만 정치인들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의도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주요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는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공장 이전에는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TSMC가 1나노미터 가능 팹에 약 32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N5 및 N3 팹에 약 200억 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TSMC는 2025년 하반기에 N2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칩을 만들기 시작할 계획을 대략적으로 발표했다. 이 프로세스에서 만든 첫 번째 IC가 2026년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TSMC, 아짐 및 마이크론 등과 같은 회사가 대만 반도체 산업에 약 1,0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알려졌다.